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 남은 3위부터 1위까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부터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어필을 해보자면, 일본 여행 가셔서 해당 지역의 유명 맛집을 방문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인기가 좋은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보시는 것도 생각보다 아주 괜찮다는 거, 가격도 저렴하고 음식의 종류도 다양하고 한국어 메뉴가 지원되는 곳도 많고 크레딧 카드 사용도 좀 더 용이하고, 아무튼 느긋하게 시청해 보시면서 선택의 폭을 늘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위는 빅그리 동키입니다. 빅그리 동키 하니까 어느 정도 납득이 가네요. 갈 때마다 사람도 많고 인기가 좋다는 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매장의 실내외 인테리어가 상당히 컨셉적이고 심지어 메뉴판까지 독특하더라고요. 게다가 맛도 아주 괜찮습니다. 밥 먹는 곳인데 뭔가 놀이공원 온 기분도 살짝 들고, 특히 아이들과 여행 오시는 거면 꼭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장 내 한국어 메뉴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빅그리 동키 홈페이지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와 보네요. 시원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유튜브 광고도 나오고, 치즈 닭갈비風 バーグリッシュ. 치즈 닭갈비 후 바그디슈에서 치즈 닭갈비. 일본 사람들은 되게 그 한국 음식이나 이런 거에 치즈나 이런 걸 잔뜩 넣어서 먹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즈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제가 치즈 냉면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냉면 안에 들어있는 치즈가 딱딱할 텐데 말이죠. 자, 그러면은 메뉴를 보려고 했더니 위치 정보에서 찾거나 아니면은 뭔가 내가 사는 곳 지역을 선택을 해야지 메뉴판으로 넘어가지네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는 기간 한정 메뉴들이 아까 배너에서 보였던 녀석들이 보이고, 어쨌든 스테이크를 한번 눌러서 볼게요. 빅그리 동키는 함바그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스테이크라는 건 함바그 스테이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류는 총 11개가 있고, 제가 먹어본 녀석은 이 녀석과 요거 이렇게 먹어봤는데, 근데 이 녀석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퐁듀 풍 치즈 함바그 스테이크 이렇게 적혀 있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런치를 눌러봤는데 밥과 샐러드와 된장국 이렇게 붙어 있네요. 김치. 얘 이름은 비빔바그 디슈 란치 해서 비빔밥 느낌인가봐요. 여기 고추장도 있고 여기 나물.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오버할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독특하네요. 마지막으로 오코사마, 그러니까 애기들 키즈 세트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격대는 대충 이렇게 된다. 근데 얘는 아무리 3,650원이라지만 좀 뭐랄까, 이거 시키면 애기한테 미안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빅그리 동키 메뉴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제가 좀 수다를 쓸데없이 많이 떨었네요.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빅그리 동키는 일본 전국에 339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점포 숫자가 적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도쿄나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눈에 많이 띕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빅그리 동키 설명을 드릴 때 꼭 밥 먹으러 왔는데 놀이공원에 가는 듯한 약간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게가 이렇게
밖에서 봐도 좀 범상치 않은 그런 비주얼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이름이랑 걸맞는 그런 외관 그리고 맛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2위는 카페 레스토랑 가스토입니다. 가스토는 6위에 랭크되어 있었던 스테이크 가스토, 그리고 4위에 랭크되어 있었던 바미양과 같은 스카이락 그룹의 요식업체죠. 과거 90년대 한국에도 진출했었던 스카이락인데 제 어린 날의 기억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스카이락 그룹은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상호와 다양한 카테고리의 음식을 서비스하고 있죠. 각 점포를 다 합치면 3,000개 이상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홈페이지는 별거 없고 바로 그랜드 메뉴를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20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빨리 한번 훑어볼게요. 에피타이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다른 여러가지 메뉴들 가운데 요 김치가 눈에 띕니다. 나중에 필요성을 느꼈는지 사진을 띡 박아 두었네요. 그리고 샐러드나 이런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스테이크가 보이는데 스테이키 가스토보다는 가격이 조금 저렴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치즈 함바그 있는데 안에 치즈가 그냥 잔뜩 맛있게 흘러나오는 이미지가 아주 보기 좋네요. 그리고 그냥 함바그 스테이크 대인기라고 적혀 있는데 뭔가 요 소세지의 식감과 부드러운 함바그,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얘는 닭고기겠죠. 영계 그릴 해서 마늘 소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녀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치킨, 그래서 이름도 치킨이라고 적혀 있네요. 인기가 많아 보이긴 하네요. 가격도 11,000원 밖에 안 하는데 뭐 어쨌든 여러가지 짬뽕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치킨 그릴, 여기에도 닭고기, 여기도 닭고기네. 여기 보면 카라요시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라아게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카라아게 그랑프리의 동일본 간장 양념 부분에서 5년 연속 금상 수상이든 뭐든 보통 카라아게는 맛있죠. 그리고 여기 장어덮밥도 보이고 내기 토로동도 보이고, 여기 보니까 이제 우동 돼 있는데 뻘건 거 보면 좀 기분이 좋거든요. 보니까 소고기 찌개 이렇게 돼 있는데 김치도 보이고 고추장도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우동찌개 같은 그런 느낌으로 먹으면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뭐 파스타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밀에서 얘는 오므라이스 맞네요. 그리고 얘는 뭐죠? 가파오 라이스, 가파오 모르겠네요. 이게 동남아 쪽 요리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종류의 요리들을 즐길 수 있죠. 여기는 보면 이제 피자도 있고 여기 치즈가 흘러나오는 햄버거, 맛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설명을 드렸었지만 요 화자가 붙어 있는 건 일본 요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건 돈가스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보입니다. 물론 돈가스 전문점에 가서 먹으면 돈가스가 여기보다 당연히 맛있어야겠죠. 전문점인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가서 이제 먹는 것도 즐겁지만 또 이런 데 와서 여러 나라의 음식들을 한 자리에서 좀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도 되게 매력적이고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가 되게 맛없고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십 년간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아온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맛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겠죠. 그쵸? 맛없으면 진작에 망했겠죠. 밥 다 먹고 나면 디저트나 이런 것들도 되게 상당히 충실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밥 먹고 난 다음에 이런 스위츠 이런 거 드셔야 하는 분들은 식사 후에 이런 것까지 시켜서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가 20페이지다 보니까 좀 설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자, 지금까지 알아본 2위에 랭크되어 있었던 카페, 레스토랑, 가스토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전국 각지에 1317개의 점포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기저기 지역을 불문하고 좀 돌아다니다 보면 흔히 눈에 되게 많이 띄는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이죠. 마지막 1위입니다. 2022년 12월 조사에 따르면 사이제리아가 총 17개의 상호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2위였던 가스토에 비해 1%라는 근소한 차이였지만요. 일본을 자주 오가셨던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저기 곧잘 보이니까. 자, 그럼 일본 현지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패밀리 레스토랑 사이제리아의 메뉴를 보시죠.
자, 특별히 사이제리아의 메뉴판 같은 경우에는 넘겨보기 전에 우리 여기 커버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제리아의 로고를 보면 초록색, 흰색, 빨간색의 색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탈리아의 국기 색감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식문화를 일본으로 이제 통째로 가져와서 요산 그리고 이탈리아라는 국가가 얼마나 그 다람쥐들을 자기네들의 그 마스코트로 활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면 조금씩 다람쥐 관련된 굿즈나 이런 것도 살짝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요 문양의 다람쥐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에 없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해봤는데 열심히 찾아봤으나 뭐 회색 다람쥐 또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청설모 아니야 싶은 요런 색감의 다람쥐들은 보였지만 역시 우리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한반도 쪽에서 볼 수 있는 이 다람쥐 문양의 녀석들은 없었다. 심지어 요 다람쥐들은 유럽 쪽에도 없고 일본에도 요런 다람쥐는 없죠. 그래서 요 다람쥐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1962년 4월에 일본으로 처음 이제 2,000마리의 다람쥐를 포획해서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외화를 벌기 위해서. 그 뒤로도 유럽 쪽이나 여러 나라에 판매를 해서 우리가 달러를 벌어들이고 했던 시절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이 다람쥐 친구들은 아마 그때 일본으로 건너간 다람쥐들의 후손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네,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제리아 메뉴판을 한 장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카테고리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좌측에는 도리아, 우측에는 얘는 뭐야? 국물이 있는 소금맛 봉고레라고 적혀 있네요. 여러분들은 도리아 좋아하시나요? 저는 한국에서도 도리아 한 3번 먹어봤나? 치즈 가득 밀라노 풍도리아 얘는 조금 슬쩍 떠먹어 보고 싶네요. 자, 왼쪽에는 샐러드, 오른쪽에는 스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페이지에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요 밑에 쪽에 있는 드링크바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 꼭 패밀리 레스토랑이 아니라고 해도 이제 드링크바를 제공하는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 가게의 메뉴들이 저렴한 편에 속하냐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드링크바 가격이 얼마인지를 좀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사이제리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저 그냥 드링크바만 주문해서 음료수만 계속 마실게요 하는 경우에는 3,000원 정도를 결제를 해야 되죠. 근데 자, 어떤 메뉴든지 간에 이제 뭐 하나 골라서 시키고 거기에 드링크바를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해서 2,000원 정도만 결제를 하면 드링크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드링크바가 뭐 단품으로 한 5,000원 가까이 하고 하는데 가서 드링크바를 마신다고 해도 뭐 2,000원 더 비싸니까 나오는 음료 종류가 훨씬 다양하거나 퀄리티가 훨씬 더 높다 꼭 이렇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에피타이저가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에피타이저가 보입니다. 얘는 요것만 먹는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는 요런 이제 메뉴 뭐 도리아 그라탕 해가지고 제가 즐겨 먹는 메뉴들은 아니고 요쪽은 피자 그 다음에 파스타도 보이고요. 파스타 가격들은 대충 세금 포함해서 4,000원, 뭐 5,000원 뭐 요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함바그도 있고 함바그 가격대가 되게 저렴하죠. 근데 사이제리아 함바그 제가 먹어봤거든요. 제가 요거 먹었었는데 생각보다 함바그 맛있어요. 네, 생각보다는 저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별로 맛 없겠지 했는데 그래도 함바그 맛은 생각보다 괜찮아서 뭔가 따뜻한 마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디저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3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꼭 패밀리 레스토랑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여러 음식집 체인점들 조금씩 알아두시면 일본 여행 오실 때마다 한 번씩 들르실 수도 있고 좋지 않을까요? 긴 영상 혹시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정말 리스펙합니다. 다음 영상은 최대한 스케일 작게 해서 일본 백엔샵에 대한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나중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따, 녹음하느라 고생했네.